1억 4천만 원. 2026년 초 비트코인이 찍었던 숫자입니다. 2억 가자. 이제 시작이다. 환호가 쏟아졌죠. 그런데 한 달 뒤 9,700만 원. 무려 22%가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억 4천에 못 샀다면 지금 9,700만 원이 싸 보입니까? 아니면 역시 투기였어 하고 도망가고 싶습니까?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우리는 오를 때는 확신을 사고 내릴 때는 공포를 팝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망해서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된 하락일까요? 오늘은 그 판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비트코인은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먼저 기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함께 쓰는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장부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당신 통장에 1천만 원 있습니다 라고 적어줘야 그게 비로소 내 돈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내 돈도 위험해졌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같은 장부를 기록합니다. 어느 한 곳이 망해도 장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100만 개. 비트코인은 이 숫자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원하는 필요하면 찍어냅니다. 달러도 찍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총량의 한계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 나도, 은행이 멈춰도, 국경을 넘어도 스마트폰 하나에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수단.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구조를 가진 자산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월가가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분노하던 시기,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은행을 믿지 마라. 내 돈을 내가 지킨다.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전체 물량 중 약 6에서 7%가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랙록, 운용 자산 규모만 약 1경 3천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0배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은행 시스템에 맞서 만들어진 돈을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지 부조화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도권 진입, 이제 안전한 투자 수단이 됐다. ETF를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 보관증입니다. 직접 디지털 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보안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편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판이 바뀝니다. 당신이 ETF를 사면 실제 비트코인은 블랙록의 금고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손에 쥐는 건 금고의 열쇠가 아니라 이 금고 안에 당신 것이 있다는 영수증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내 열쇠가 없으면 내 코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쇠는 기관이 쥐고 당신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제킹입니다. 혁명의 무기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액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수십조 원을 들고 들어온 기관일까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물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댐 회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수문 관리해 드릴게요. 훨씬 효율적으로요.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물도 많아지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문 열쇠는 댐 회사가 줍니다. 이제 물길은 그들이 조절합니다. 기관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수익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방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를 거라는 베팅도 하고 내릴 거라는 베팅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9,700만 원의 공포로 코인을 던질 때 누군가는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갑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매매하지만 그들은 확률과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판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 말 멋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은 안전 자산입니다. 변동성 낮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이 프레임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혁명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한 칸을 채우는 상품이 됩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혁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상품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외치며 태어났지만 지금은 중앙기관의 금고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지 부조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ETF 도입을 검토 중이고 코인 과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통제 밖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규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을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길들이는 과정.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의 주인이 바뀌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자금력을 가진 기관이 가격을 움직입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냐는 질문보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A.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본질을 믿는다. 단기 하락은 노이즈일 뿐이다.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오히려 인정의 신호다. B. 나는 인정한다. 판은 이미 기관 중심으로 넘어갔다. 내가 감정으로 매매하는 한 나는 그들의 수익 구조에 기부하는 셈이다. A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B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판의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적인가, 신기루인가, 아니면 혁명이 상품이 된 순간인가? 판은 이미 열렸습니다. 당신은 설계자의 파도 위에 올라탈 겁니까? 아니면 그 파도의 재료가 될 겁니까? 판에 이면 다음 판에서 뵙겠습니다.